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바이낸스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 혹시 이 전화를 받고 있는 이분이 아닌가 하는 저의 어떤 추정치를 어떤 증거, 그 기사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 이 얘기를 뭐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뭐 43억 달러, 우리 돈 5조 넘게 벌금 내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이제 바이낸스에서 어떤 임원직에 오를 수는 없고요. 그 이제 팩트에 관한 뉴스는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지난번 얘기 중에 딱 하나 재밌는 게 있었죠. SEC가 빠져 있었다. 법무부와 CFTC가 지금 하나가 돼서 재무부까지 바이낸스를 그냥 보내버렸죠. 근데 SEC는 그 시간에 미국의 거래소죠. 코인 거래소 크라켄이라고 하는 것을 기소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미국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SEC는요, 바이낸스 US, 그러니까 미국 바이낸스를 폐허로 이미 만든 곳이 바로 SEC입니다. SEC는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US, 뭐 리플, 뭐 크라켄까지 할 수 있는 한 모든 코인 관련된 기관들을 다 지금 고소장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뒷단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조금 뭔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캐봤습니다. 그 전에 작년 5월 달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사람이요. 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리마인드 드릴 겁니다. 작년 5월 달 그 유명한 테라루나 사건. 자, 블랙락과 시타델이 있었습니다. 시타델은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 뭐 게임스톱 사건 때 그 로빈후드 주식 매수 버튼을 없애버렸던 게 어딥니까? 시타델. 자, 블랙락이 테라루나를 이제 소위 말해서 공매도를 쳤다. 그래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1조를 벌었다. 근데 뭐 사실 돈 1조 벌려고 이랬을까요? 네, 그것보다는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자, 그리고 이제 그 테라루나 CEO잖아요. 도컨이 무려 이런 중범죄, 전 세계 개미들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1년 동안 돈을 계속 어디론가 현금화 시키고 이체를 시키고요. 전 세계 경찰들에게 나 잡아봐라 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게 1년 동안이나 가능한 일일까요? 글쎄요. 제가 이 사건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비윤리적은 맞아요. 근데 불법은 아니죠. 왜요? 법이 없어요. 지금 법이 뭐 이렇게 뭐, 그리고 공매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자, SEC는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했으면 FTX 샘과도 이전에 두 번이나 만났고요. 샘 부모님과 서로 엄청난 그 친인척 뭐 이런 지연 관계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FTX도 이것을 이 사태 막았어야죠. 지금 와서 왜 바이낸스 뭐 그냥 엄한 거래소만 다 지금 그 못 잡아서 안달일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이낸스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뭐 니카터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예전에 FTX 사태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바이낸스와 FTX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FTX는 우리의 동의도 없이 고객의 돈을 자기들 맘대로 그냥 대출도 해주고 빚 돌려막기 하다가 그게 터져버린 거잖아요. 바이낸스는 지금 그 지갑을 항상 오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제 4빌리언 지금 그 벌금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뭐 15배, 그러니까 한 우리 돈으로 하면 85조 원이라고 하는 회사 내 돈을 그 가지고 있습니다. 테더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것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죠. 자, 혹시 이제 바이낸스 사용자들이 조금 뭐 이전에 불안했었잖아요. 이게 FTX 되는 거 아니야? 그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낸스가 돈이 없으면 또 문제가 달라지지만 뭐 벌금을 그냥 낼 수 있다. 이러면 사실 이거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뭐 타일러라고 하는 친구가 하는 말을 제가 요약을 하면요. 자, 이 사건으로 블랙락은 당신에게 이번 상승장부터 뭐를 계속 주구장창 팔 것입니다. 뭘 팔까요? 자, 이제 실제 뭐 어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신청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자, 이번 상승장은 그리고 뭐 가장 무서운 장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뭐 가장 무서울진 모르겠지만 일단 무서운 장이 될 것 같은 생각은 매우 강하게 듭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로 트위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바이낸스 걔네들 빗맥스라고 예전에 세계 최대 선물 옵션 거래소, 제 코인 거래소가 있었는데요. 거기도 이제 CEO 아들 헤이스가 그냥 그 날려버렸거든요. 그 뭔가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그렇게 되면 누가 코인 현물 시장 1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이제 댓글 달죠. 그 누구도 원치 않을걸? 또 누군가한테 당할 테니까 그 밑에 사람이 이 사람 말고는 아마 아무도 이제 없을걸?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죠. 라리 핑크 블랙락의 회장입니다. 뭐 트래비스라고 하는 친구도 자, 블랙락 비트코인 ETF 내가 뭐 좀 하나 뭘 알려줄까? 자, 블랙락은 일단 그냥 미국 정부야 라고 하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하시고요. ETF를 신청했는데 총 576건 중에 575건 단 한 건 빼고 승인 못 받은 적이 딱 한 번이네요. 딱 한 번 빼고 거의 99.8%의 확률입니다. 근데 왜 ETF가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 왜 승인이 지금까지 딜레이가 됐을까? 자, 바이낸스가요. 원래 전 세계 코인 시장 거래의 7, 80%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다, 뭐 메이저, 특히 이제 미국의 뭐 법무부다 해가지고 계속 기소장 날리고 죽여서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40%입니다. 자, 근데 ETF 승인되면 자, 바이낸스 여전히 전 세계 1위죠. 이것을 누군가가 용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요. ETF가 승인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아예 죽어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점유율을 더 급격히 떨어지든지. 근데 현재 바이낸스가 죽기보다는 점유율을 낮추는 선택을 했죠. 누가 했을까요? 아마 답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자, 제가 이제 뭐 말로만 하기 그러니까요. 자,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거래소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투자해 놓은 투자자들. 자, 공개합니다. 1위가 누굽니까? 뱅가드입니다. 뱅가드. 자, 2위. 아크 인베스트죠. 그 다음 블랙락 있고요. 피델리티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엄청나게 사신 분들이 피델리티와 블랙락이네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식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한 펀드입니다. 이건 펀드입니다. 자, 1위 아크고요. 2위 뱅가드, 3위도 뱅가드, 5위도 뱅가드. 그 다음에 눈에 확 띄네요. Government Pension Fund입니다. 미국의 국가에서 연금 펀드로 지금 코인베이스의 그 주식을 샀다.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샀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엄청 많이 사셨네요. 자, 아크가 사셨고 뱅가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TF가 엄청 많은 거죠. 펀드 숫자가 많은 거고 특히 이제 지금 정부의 펜션 펀드가 최근에 그냥 엄청나게 사재기를 한 걸로 지금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요, 자, 11월 6일자 미국의 뱅가드 CEO가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우리는 신청 그거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거를 아마 잘 모르시고 그냥 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시면 뭐야, 전 세계 2위 자산 운용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안 한다는데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보여드렸죠. 코인베이스 거래소, 채굴장, 뭐 스테이블 코인 엄청나게 투자를 해놓은 곳이 뱅가드입니다. 자, 제이미 다이먼이 암호화폐는 사기야 라고 하는 발언과 사실 똑같죠. 이거는 사실 국민들을 전 세계 그 투자자들을 조롱하는 수준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뭐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실 때 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그리고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뭐 내년 6월까지 금지가 됐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 우리나라 뭐 지금 부동산,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 뭐 수년간 뭐 이제 법은 올라갔는데 통과를 안 시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갑자기 특별법이 뭐 이렇게 통과가 연내 되냐 마냐 뭐 여야 이건 다 한마음 한뜻이잖아요. 왜 갑자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합니까? 우린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투자에서도 바이낸스가 왜 지금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코인베이스 주식,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 세계 이제 비트코인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상장 기업이죠. 비트코인 탑5 채굴 기관 중에 탑4 채굴장의 2대 주주가 누굽니까? 스테이블 코인 서클사에 수천억을 투자해 놓은 대주주가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다. 블랙락이고 피델리티고 뭐 뱅가드고 아까 보셨죠? 자, 게리 갠슬러는 어떨까요? 그의 자산이요. 뭐 120밀리언, 우리 돈 약 1,6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직에 있는 분 치고는 참 돈이 많으시죠. 자, 대부분 근데 뱅가드, 뭐 ETF 형태로 투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뱅가드 CEO가 얘기했죠. 나는 비트코인 ETF이고 관심 없어. 신청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채굴 기업들 코인베이스에 매우 많이 투자를 아까 해놓은 거 보셨습니다. 자, 경쟁자가 하나씩. 그 중에 가장 큰 경쟁사가 어디였습니까? 당연히 바이낸스죠. 코인베이스와 사실은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근데 바이낸스를 지금 이지경 만들고 그 짱뻥차오 형을 그냥 거의 뭐 스텝 다운 시켰잖아요. 자, ETF가 이 상황에서 이제 승인이 되면 자, 코인 신규 시장이죠. 아주 유망한 시장입니다. 이것을 통째로 집어삼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 코인 투자가 어디에 올인한다? 월가의 탐욕에 올인하기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뭐 이것도 이제 지난 11월 10일 기사인데요. CME, 시카고의 그 선물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의 선물 미결제 약정 금액이 어딜 추월했다? 바이낸스를 추월했다. 왜 이게 이슈가 됐을까요? CME는요, 미국의 적격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선물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바이낸스를 뛰어넘은 거죠. 이건 현물이 아닙니다. 일단 선물인데요. 자, 코인 시장을 지금 전체 통째로 이미 전통 금융 손에 넘어갔다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현물 ETF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아직 기관들이 살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뭐 헤지 펀드가 아닌 이상, 뭐 코인베이스를 뭐 쓰지 않는 이상은 현재는 사실 어렵고요. 근데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 이게 제도권 내에서 아주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보관도 다 자산운용사에서 해주고 이제 손쉽게 그냥 버튼 몇 번 누르면 투자가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현물 ETF죠. 자, 이게 승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바이낸스를 이제는 지금도 이겼지만 더 압도적으로 밟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주기영 그 크립토커런시 CEO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바이낸스 사태, 이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호재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이것을 악재로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뭐 법이 더 명확해지고 이런 것들이 뭐 성장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이파트도 얘기했죠. 이거 업계에 긍정적이야. 이미 지나간 악재는 이제는 호재입니다. 자, CG형에게는 조금 미안하죠. 이게 사실 업계에 큰 호재가 맞고요. 현재 그 3대 악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바이낸스, 두 번째 테더, 세 번째가 마운트 곡수였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뭐가 없어졌습니까? 바이낸스가 이제 우려가 해소가 된 거죠. 아직 2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만큼은요. 이제는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없어진다, 만다가 이미 그럴 단계가요.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리플은 아직 XRP는 뭐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라 아직 증명이 되진 않지만요. 이미 현물 ETF 블랙락이 신청을 했다. 아까 보셨죠? 576건 중에 단 한 건 빼고 다 통과가 됩니다. 현물 ETF가 다 승인이 될 거고요. 주요 알트코인 현물 ETF, 자, 아까 그 제가 월가의 탐욕을 말씀드렸습니다. 월가 그 블랙락, 뭐 피델리티, 뭐 JP 모건, 뱅가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만 만족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솔라나다, 뭐 아발란체다, 이거 결국은 다 ETF 만들고요. 그 프리미엄이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뭐 그 솔라나 신탁 상품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체인링크랑 솔라나의 프리미엄이 거의 900%에 육박합니다. 시장에서 못 사니까 거기 신탁 상품 기관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자, 이 엄청난 노다지 시장. 저는 내년부터 계속 줄줄이 승인될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ETF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시장 장악이 끝났어요. 경쟁자 하나씩 다 목을 다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제 뭐 4년 주기다 해서 25년의 엄청난 상승이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제가 어떻게 미래를 알겠습니까? 24년에 우리 생각보다 더 큰 불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전통 금융이 시장 장악을 끝냈다면 뭐 이제 의도적으로 한두 번 흔들 수는 있을지언정 대세 상승은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자 11월 22일자 뉴스가 하나 있죠. 마운트곡스 제가 3대 약재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일부 채권자들이 현금으로 상환을 시작한다는 이메일을 받았답니다. 자, 그 이제 이게 무려 지금 2010 몇 년인데요. 이게 거의 10년 된 사건이거든요. 이거 해킹된 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는데 채권자들에게 어쨌든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곧 연내에 시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이제 뭐 채권자 수도 많고 뭐 유형도 다양해서 이게 좀 생각보다는 오래 걸릴 거야. 2024년까지는 좀 계속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상환을 하기는 할지는 잘 모르겠어. 자, 이렇게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결국에는요, 이제 비트코인이 14만 2천 개, 비트코인 캐시 14만 3천 개, 690억 엔, 이건 이제 별도로 6천억 원이네요. 이게 이제 그 채권자들에게 주면요, 그때 대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뭐 거의 100배 올랐잖아요. 그럼 시장에 아무래도 좀 내다 파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합니다. 자, 24년 마운트곡스 지금 물량 폭탄. 자, 테더 뭐 요즘에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지금 바이낸스 같이 두드려 맞진 않았거든요. 자,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투자를 어떠라는 거냐?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피땀 눈물을 불확실성에 던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 불확실성이 저는 지금 어느 정도는 해소된 거 아니겠냐? 지금부터 뭐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지금 뭐 바닥을 잡기 위해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조금씩 모아가야 하는 시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찰리 채플린, 뭐 영화 배우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저는 감히 뭐 이제 제가 채플린 이런 분께는 당연히 비할 바 못 되지만 굳이 비유를 하면요. 코인 투자란 가까이서 보면 전쟁이다. 멀리서 보면 그냥 기회일까요? 인생 기회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